안녕하세요, 호터스TV입니다. 오늘 영상은 BMW 라인업과 라인업별 어떤 차량 형태가 존재를 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. 긴 말 필요 없이 같이 자료로 보시죠. 이 BMW에는 굉장히 많은 시리즈들이 존재를 하는데 각 시리즈마다 고유의 로고가 있습니다. 그리고 각 시리즈마다 다양한 형태의 차량이 있는데요. 맨 먼저 1시리즈, 2시리즈, 3시리즈 등 숫자의 형태로 불리는 시리즈가 있는데 이것들을 전부 합쳐서 넘버 시리즈라고 부르겠습니다. 이 넘버가 많은 시리즈다 보니까 차량의 형태도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. 다음으로는 이 SUV 기반의 X 시리즈가 있고, 그리고 BMW에도 요 GT 모델, 그란투리스모라고 하는 시리즈들도 존재를 합니다. 그 다음으로는 로드스터 또는 스포츠카 형태의 Z 시리즈가 있고요. 그리고 BMW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M 시리즈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차 혹은 하이브리드 차량인 I 시리즈 차량이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이 넘버링 시리즈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, 이 1 시리즈랑 2 시리즈에 가장 많은 차량 형태가 존재를 하거든요. 먼저 이 1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해치백 모델, 그리고 쿠페, 컨버터블 모델이 있는데 현재는 이 해치백 모델만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쿠페 모델이 출시가 되는데 몇 년 전부터 액티브 투어러라고 MPV 차량이 출시가 됐습니다. 이 MPV 차량이 뭐냐면 다목적 차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, 이해하기 쉽게 그냥 미니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액티브 투어러 같은 경우에는 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지 이 7인승짜리 그란 투어러까지 출시를 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미니밴 타입의 차량은 여성분들이 타기에 굉장히 좋은 차라고 보시면 돼요. 왜냐면 이 천정이 높고 트렁크가 넓기 때문에 카시트 같은 아이용품도 많이 설치를 할 수 있고, 그리고 마트를 자주 보시기 때문에 이 적재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도 없거든요. 그래서 여러 면에서 좀 여성분들이 타기에 편한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비슷한 차량 중에 요 카렌스 차량이 있죠. 다음은 이 1, 2 시리즈를 제외하고 3, 5, 7 홀수로 떨어지는 시리즈들은 세단 형태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는데 3 시리즈,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외건 차량이 같이 출시가 됩니다. 이 외건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는 이제 파티 및 행사에서 많이 이용이 된다고 해요. 미니밴이랑 좀 비슷한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, 그래서 그런지 이 국내에서는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. 그리고 요 벤츠의 S클래스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7 시리즈 대형 세단이 있는데,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모델명을 보시면 이렇게 L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데, 이 L자는 롱 휠 베이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. 이해하기 쉽게 롱바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L자가 있으면 롱바디 차량, L자가 없으면 숏바디 차량입니다. 다음으로는 1, 2 시리즈를 제외한 4, 6, 8 짝수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쿠페 형태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이렇게 쿠페, 그랑 쿠페, 컨버터블 이렇게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. 현재 6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요 세 가지 형태가 다 출시를 안 하고 있어요. 그 이유는 제가 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. 그리고 요 8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 만에 부활한 모델이라고 합니다. 다음은 X 시리즈인데요. SUV 차량을 기반으로 한 시리즈입니다. 차량 뒷면에 이렇게 X 시리즈를 뜻하는 엠블럼이 달려 있는데, 요 X 마크가 BMW의 이 로고랑 굉장히 비슷해요. 요 X드라이브 로고인데, 이 X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BMW에서 사륜구동을 의미합니다. 요 SUV 차량 자체가 오프로드 같은 스포츠 활동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요 사륜구동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요 사륜구동을 의미하는 로고는 BMW 말고도 타 브랜드에도 존재를 합니다.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콰트로, 벤츠는 포매틱, 현대는 H트랙, 이런 엠블렘이 달려있는 차량은 사륜구동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X 시리즈에는
이렇게 X1부터 X7까지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는데 X1부터 X6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6개는 중형 SUV로 분류가 되고 이 X7 같은 경우에는 대형 SUV로 분류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GT 모델을 살펴보면 이 그란투리스모의 약자거든요. 이탈리아식으로는 이제 그란투리스모라고 부르고 영어식으로는 그랜드 투어러라고 명칭을 하는데 요 GT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형태가 존재하지 않아요. 장거리 운행을 위해서 만든 고성능 차량들은 다 GT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런데 이 BMW에서는 이 GT 모델만의 특유의 형태가 존재를 해요. 요 사진을 보시면 딱 봤을 때 세단처럼 보이지만 후면부를 보시면은 약간 SUV 같이 생긴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. 요게 이제 BMW의 GT 모델들입니다. 이 주행시 세단의 부드러움과 적재에 용이한 SUV 장점을 합쳐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중간적인 디자인을 띠고 있습니다. 그리고 GT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는데 3시리즈 기반의 요 3GT 차량, 그리고 7시리즈 숏바디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5GT 차량, 그리고 마지막으로 6GT 차량이 있습니다. 현재는 이 3GT, 5GT는 출시를 안 하고 6GT만 출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2, 4, 6 짝수로 떨어지는 이 넘버링 시리즈들 같은 경우에는 6 시리즈에서 쿠페 형태가 출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 이유가 현재는 이 6 시리즈에서 GT 모델만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. 다음은 이 Z 시리즈인데요. 로드스터의 형태를 띠고 있는 차량들입니다. 제가 위에다가 앞에 유리가 없고 천장이 개방되는 2인승 차량이라고 설명을 적어놨는데 이렇게 생긴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외국 영화에 보면은 요 문 열고 타는 게 아니라 그냥 점프해서 타는 차량들이 있잖아요.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는 이렇게 좀 클래식한 스타일보다는 조금 현대적으로 재해석돼서 많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BMW에서는 이렇게 Z 시리즈 라인업이 존재를 하는데 현재는 이 Z4를 제외하고는 다 단종이 됐습니다. 이 로드스터 차량 자체가 국내에서 선호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차량이다 보니까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 Z4가 이렇게 1세대부터 2세대, 3세대에 거쳐서 변화를 했거든요. 그래서 2세대,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소할 수는 있지만은 이 1세대 Z4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는 분이시면은 간혹가다 길에서 몇 번 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Z4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세대 차량이 저희한테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. 그리고 이 로드스터 차량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작아요. 이 비교를 좀 해드리면 요 모닝보다 조금 크고 아반떼보다 좀 작은 액센트 많이들 아시죠? Z4가 이 액센트보다 좀 작습니다. 생각보다 엄청 작아요. 그래서 국내에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나 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. 다음으로는 BMW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M 시리즈인데요. 모터스포츠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쉽게 이해해서 고성능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렇게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이 시리즈들의 차량들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고성능 차량으로 만든 시리즈입니다. 2 시리즈 기반의 M2, 3 시리즈 기반의 M3 이렇게 모델명을 보시면 M자 뒤에 해당 시리즈 넘버가 붙습니다. 근데 유일하게 M 시리즈 중 M자가 뒤에 붙고 넘버가 앞에 붙는 차량이 있어요. 바로 이 차량인데 1M이라는 차량입니다. 1 시리즈 쿠페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차량인데 왜 이 차는 넘버가 앞에 붙냐면 이 차량 때문에 그렇습니다. 1978년도에 이 BMW랑 람보르기니랑 합작을 해서 레이싱 차량을 만든 적이 있어요. 요 M1이라는 차량인데 람보르기니랑 합작을 해서 그런지 후면부가 약간 람보르기니랑 비슷하게 생겼죠. 요 차량이 M1이라는 모델명을 갖고 있어서 위에 차량이 유일하게
넘버가 앞에 붙는 M 시리즈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런 고성능 차량은 BMW에만 있는 건 아닌데요. 아우디에는 RS 혹은 S, 그 벤츠에는 AMG 굉장히 유명하죠. 그리고 국내에는 현대에서 N이라는 고성능 차량을 출시합니다. 벨로스터 N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? 근데 이 고성능 차량들은 문제점이 뭐냐면 이 차량 성능이 좋다 보니까 차량 가격이 굉장히 고가여서 일반인들이 접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반 차량을 구매를 하시는데, 이 일반 모델은 이 차량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 자체가 이 고성능 차량이랑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속도 차이는 물론이고 배기음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고성능 차량의 배기음을 내기 위해서 배기 튜닝을 많이 하십니다. 그 추가적으로 앞범퍼, 뒷범퍼 같은 바디킷을 튜닝하고 프론트 립, 스포일러, 사이드 스쿼드 같은 에어로 파츠들도 튜닝하고 그 휠, 엠블럼 등을 교체해서 M 시리즈처럼 튜닝을 많이 하십니다. 진짜 M을 사면 좋겠지만 이렇게 튜닝을 하시면 비용 절감도 많이 되고 이 고성능 차량인 M의 감성을 조금이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은 I 시리즈인데요. 이렇게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 I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연료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. 이 i3 같은 경우에는 전기만 사용하는 순수 전기차고요. 이 i8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과 전기를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서울에서 운행을 하시는 분들은 i3 차량을 종종 보실 건데, 이 전기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금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목격이 되는 차량이에요. 근데 이 i8 같은 경우에는 가격 대비 가성비가 많이 떨어진다는 평이 많아서 조금 보기 드문 차량인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BMW 모델명에 있는 숫자, 알파벳 읽는 법을 알려드리면, 이렇게 520D라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 숫자가 시리즈를 의미합니다. 그 다음에 두 자릿수는 배기량을 뜻하고요.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연료 타입을 뜻합니다. I라고 되어 있으면 가솔린 차량이고 D라고 되어 있으면 디젤 차량입니다. 해석을 해보시면 5 시리즈 2000cc 디젤 타입의 차량이라는 뜻이겠죠? 그러면 이 730i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? 해석을 해보면 7 시리즈 3000cc 가솔린 타입의 차량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BMW 차량을 보실 때 이렇게 해석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BMW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만들려고 조금 노력을 하다 보니까 못 보여드린 모델들도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 BMW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런 점을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,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 차량 전문 채널 호터스였습니다.